사건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건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 바로 이 사람인데요. 먼저 이 인물에 대한 단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 유흥업소를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 인물. 그랬던 그는 경찰이 성매매 등을 단속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는 현장 단속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룸살롱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어느 때쯤에 단속 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단속될 것들 치워놓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바로 이경백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언론에서 룸살롱의 황제라는 별명을 붙여줬던 이경백입니다. 오늘 이경백에 대한 집중 탐구를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그리고 홍은주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경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경백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경백, 올해로 48살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 유흥업소를 운영해 언론에서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은 지난 2010년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에게 유흥주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무마해 주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현직 경찰관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형 집행 유예 기간 중이던 그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또다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다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석방된 지 일주일여 만에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돼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고 이 범죄에 따른 복역도 마쳤습니다. 또 2016년에는 공범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 원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강남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른바 룸살롱의 황제로부터 성매매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군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에게 최근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은주 교수, 이 사건 역시 이경백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죠? 네, 사실 그 사건을 좀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네. 이 사건에 좀 경찰관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좀 사회적인 파장이 좀 컸기 때문에 지금 현직 경찰관으로서는 좀 마음이 좀 부끄럽고 안타깝기가 그지 없었고요. 그러게 여기 있는 세 사람 네. 다 무겁고 네. 부끄럽고 안타깝죠. 네. 지난 11월 2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예.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가 되었는데요. 예. 2007년도부터 9년도까지 단속 무마 등의 어떤 혐의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피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해당 경찰관은 네. 이제 일관되게 뇌물수수 사실을 이제 혐의를 부인을 했고요. 아하. 관련자들이 계속 진술이 번복되면서 예.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을 보자면 이경백이 여러 명의 경찰관들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중에는 사실은 관련 없는 사람도 있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보자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은 또 감추는 이런 모습도 의심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인 이 경찰관은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무죄, 네. 이 사람은 뇌물 받은 게 아니야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권일용 교수 어떻습니까? 10년 전 경찰관이던 시절이잖아요. 네. 이경백이 한참 정말로 그 경찰 전체를 뒤흔들고 사회를 좀 흔들었을 때 어떻게 이 사건을 기억을 합니까? 사실 이 사건 날 때 많은 경찰관들이 참 무력감이나 자괴감도 많이 느꼈었고요. 참담했죠. 네, 참담한 참담했죠. 느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룸사롱의 황제다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잘못됐죠. 그냥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에 불과한데 네. 자기가 단속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묘하게 대상 기관들의 금전 로비를 하고 또 경쟁업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네. 그런 특징을 보였던 범죄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백이 어떤 인물인지 당시 경찰청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백은 속칭 삐끼로 불리는 웨이터 출신으로 2000년 서울 북창동에서 룸사롱을 개업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강남 북창동 일대에서 10여 개의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인물입니다. 평소 경찰국세청은 물론 법원 검찰에도 든든한 인맥이 있음을 과시했고 실제로 바지 사장들만 수사 대상에 올랐을 뿐 이경백 본인은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홍은조 교수, 좀 전에 권일용 교수가 룸살롱의 황제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이렇게 네. 확실하게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언론에서 당시에 이런 명칭을 붙인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예, 이경백이 처음에 이제 룸사롱의 호객 이제 군으로 웨이터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시작을요? 네, 네. 근데 2000년 이제 초반에 서울 북창동에서 룸사롱을 이제 개업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면서 네. 조금 그 다른 그 룸살롱과는 조금 차별화된 영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저희 그 범인식별실 같은 곳이 있잖아요. 아, 경찰서에 예. 가면 일명경 한쪽에선 보고 다른 쪽에서는 못 보는 거. 예, 그거를 룸사롱에 설치를 해서 손님이 여자 그 접대부를 이렇게 지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아, 그 여성들은 네. 밖을 못 보고 네, 그러니까 막 손님만- 상품처럼 네, 그렇게 지목을 당하는 이런 거네요. 예, 그렇게 상품처럼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뭐 거울 미러 초이스라면서 그런 이름을 붙여서 또 예. 영업을 했고요. 또 당시에 경기가 좀 안 좋았을 때는 그 낮에 손님을 받으면서 조조 할인이라고 이런 것도 있었고 저희 마트에서 뭐 물건 하나 사면은 끼워주듯이 양주를 마시며 맥주를 이렇게 서비스로 주는 이런 좀 다른 영업소들과는 다른 차별적인 것들로 좀 수익 창출이 높았던 걸로 아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업이 확장이 되면서 이런 단속을 또 피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기관에 뇌물을 상납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엄청나게 그 수익을 올릴 때는 1년에 거의 1,000억 이상 올렸다. 1,000억 원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 룸사롱의 황제라는 이제 별명이 붙여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참 뭐 화가 네. 날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네요, 사실은. 네. 그런데요, 권일용 교수, 앞서 조현호 당시 경찰청장의 이야기 중에 뭔가 이렇게 좀 그 시사하는 게 확실하게 규정은 안 했지만 경찰, 검찰, 뭐 세무 등 각종 그 기관의 높은 곳에 뇌물 네. 상납을 해서 그가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이런 식의 말씀이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그게 다 규명되지도 않았고 사실도 아닐 수 있고 그가 그냥 부풀려서 자기를 과시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일선에서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줬기 때문에 단속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뭐 저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추정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소위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이 보면 어떤 한 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관끼리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공범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아하. 또 여러 명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다 보면 또 죄책감이 분산되는 효과들도 있어서 네. 오히려 더 큰 이런 그 범죄로 발전하기도 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나만 받은 게 합니다. 아니야 이런 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밝혀졌을 때 비난도 분산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결국 이경백은 이 확대된 인맥을 형성해 나갔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네. 이렇게 공범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교묘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경백도 상당히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하는 네. 사이코패스적 성향도 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진상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권일용 교수가 추정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셨잖아요. 네. 그것은 결국 확인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음흠. 그러나 이제 이 경찰에게만 이 각각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경백이 그런 그 다른 기관에도 예. 충분히 예. 그런 어떤 그 소위 마술을 뻗쳐서 아하. 공범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았겠나 하는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게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됐는데 계속 집행유예요. 계속. 그다음에 구속됐다가 다시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홍은조 교수, 네. 권일용 교수의 추정에 따라서 네. 많은 이제 뇌물을 수수한 기관이 얽혀 있을 테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범행이 드러났잖아요. 이 네. 드러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2010년도에 그 조현호 전 청장님께서 서울청 청장님으로 가시면서 그 경찰 내부의 어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아하. 이런 이제 공부를 강하게 하시고 했었죠. 예. 강하게 하시면서 인사청탁도 뭐 하는 순간 뭐 네. 배제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네, 했고. 그 저도 기억나는데 뭐 무조건 전화 한 통이라도 했으면 하는 순간. 보고하라 맞아요. 뭐 예.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사전 보고 뭐 사후 보고 복잡한 그런 체제들이 있었던데 그게 아마 이때에
비슷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경백이 운영하던 이제 그 룸살롱에 그 직원이 회계 비리를 이제 신고를 하게 돼요. 아, 신고를 합니까? 네네. 아.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착수되었는데 예. 오히려 이제 그런 걸 무마하려고 이경백은 뭐 본인이 이제 드러나면은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뇌물 뭐 공여를 받은 아하. 이런 사람들 다 폭로하겠다고 위협도 하긴 다 했었습니다. 다친다. 네. 근데 이제 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에는 그 성매매 알선 영업과 그 탈세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대개 유흥업소에 적용되는 주요 혐의가 그 두 가지잖아요. 네네. 성매매하고 탈세 혐의일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는 아마 똑같은 영업을 하지 못했을 것 같고 네. 그 이후에는 어떤 범죄들 또 저질러 나갔습니까? 예, 그래서 구속이 되고 나서 이제 바지 사장들은 계속 그 영업을 했을 텐데요. 바지 사장 내세워서.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경찰관들이 이제 적극적인 어떤 단속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운영이 정말 어려워졌고요. 네. 그러면서 그 일례로 뭐 그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그게 뭐 5억 이상 되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서 본인이 또 다시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또 재판에도 불출석해서 지명수배가 되고 이런 어허. 일이 있다가 이제 출소를 하니까 네. 이제 같은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풀살롱이라는 아. 이름으로 약간 그 변종된 성매매 알선 영업을 또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가 또 그것도 단속이 돼서 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유사성행위 알선을 했었고요. 집행유예 기간에.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2013년도에는 이제 성매매 영업이 아닌 도박장을 개설해서 도박장이요. 뭐 일명 떴다방이라는 그 도박장을 어허. 개설해서 또 그 운영한 혐의로 또 구속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럼 돈만 된다면 돈만 벌 네. 수 있다면 거의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다 했다고 또 볼 수 예.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뇌물이 오고 가는 경찰이든 또는 뭐 구청 공무원이건 뭐 세무서건 검찰이건 연결된 그런 그 뇌물이 오고 가는 행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단속의 행태 때문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어디에다가 뇌물을 찔러 넣으면 뭐 보호받을 수 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실제로 단속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으면 단속을 가장 잘 피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 성매매 알선 영업 업소를 단속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지만 단속 업무 실제 네, 실제로 하셨었어요. 해봤습니다. 했는데 예. 예, 단속을 많이 했었는데요. 생활안전과 쪽에서. 네. 예. 여청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여청에서. 했었지만 네.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일반적인 어떤 단속의 방법은 제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미리 알고 있는 정보원의 어떤 첩보들을 통해서 예. 이제 수집을 하면 단순히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망을 보고 예. 정말로 이 첩보 내용이 제보가 사실인지를 그렇죠.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팀만 다른 예. 팀도 모르게 그 팀만 그 날짜를 이제 정해서 비밀 유지를 해야죠. 예, 비밀 유지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통 단속할 때는 저희가 직접 이제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예. 특히나 그 성매매 업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여성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과 충분히 이제 대화를 해서 예. 그 좀 설득하는 작업들도 그렇죠. 일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 공개적인 이제 단속의 방법이라면 네. 또 일부 또 형사분들은 자기만의 그 또 정보 노하우들이 소스가 있죠. 있는데 예, 그건 예. 여기서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없을 것 공개할 수가 없는 네. 수사 기밀입니다. 네. 네, 이경백이 어떻게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었는지 이경백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지구대가 4개 팀인데 각 팀 총무에게 월정 200만 원씩 줬죠. 가끔 각계 전투로 정복을 입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제가 자선 사업가라서 돈을 줬겠습니까? 단속을 제대로 맞으면 그만큼 피해가 크고 안 맞으면 그만큼 이익이 크니까 상납하는 거죠. 네, 이경백은 자신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좁혀오자 경찰에 대한 악성 루머를 흘리기도 하고요. 권일용 교수, 그리고 나를 만약에 체포하거나 구속하면 경찰 관련된 뇌물 리스트 폭로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네. 경찰을 오히려 협박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심리를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게 이경백이가 돈을 주었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우리가 다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각계전투라는 표현을 본인이 썼던 것처럼 일부 경찰관을 관리를 하면서 네. 마치 전체인 것처럼 아하. 확대 해석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특히 그 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은 모든 비리의 관리는 결국은 금전동원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 벌게 되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단속하는 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 비하하는 그 마음들이 네. 애초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구로서만 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진행되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검찰, 경찰 뭐 뒤를 보아주는 인맥이 있다, 막대한 금전 동원력이 있다 이것만 갖고도 그 지역 내에서 일단 보고받을 수 있는 어떤 조폭들과의 관련성 뭐 이런 것들도 확대시켜 나가는 정말 그 본능에 충실한 그런 범죄자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요. 앞서 권일용 교수가 추정이란 말을 쓰셨지만 이것을 확정과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철저한 수사, 철저한 네. 그 조직 내부에서도 정말 이경배로부터 단 한 푼이라도 받은 경찰관은 모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 네. 좀 색출해서 처벌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과연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었는지를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네.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그 예방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경찰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체적인 자정 노력에만 너무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는가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죠. 네. 자, 이제 시간이 몽타주 포인트를 짚을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홍은주 교수, 네. 오늘의 몽타주 인물 이경백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 뭐라고 짚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뽑은 그 몽타주의 포인트는 부당거래라고 했습니다. 부당거래. 네. 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경백이 지금 그 하는 영업 방식에서 어떤 그 뭐 도덕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는 전혀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 영업이나 기타 뭐 탈세 등 불법을 자의하면서 자신의 어떤 수익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다 썼던 것들을 보고 예, 부당거래라고 꼽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사실 지금 계속 좀 불편했던 것은 네. 이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이 사건 때문에 너무 유감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지만 네. 이건 정말 그 경찰 저희 한 15만 경찰 중에 정말 일부이고 예. 지금 주변에서 순찰을 하시거나 사건을 하시거나 민원 응대를 하시는 경찰관 분들은 정직하고 정말 공정하고 성실하게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은. 업무를 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마음입니다. 더더욱 이 일부의 부당거래는 반드시 찾아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보호해주거나 감싸주면 안 되는 거죠. 네. 최근에 버닝썬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다면 권일용 교수가 보는 이경백의 몽타주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보는 이 사건의 몽타주 포인트는 사회적 일탈입니다. 사회적 일탈. 네. 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부나 또 성공한 삶 이렇게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인데요. 예. 그 자신의 현실과 목표 간의 괴리가 클 때는 결국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게 됩니다. 예. 이것을 이제 사회적 일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이경백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도박장 이런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런 금전력을 동원해서 또 공무원을 매수하고 네. 마치 자신이 거기에 우두머리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했지만 결국은 범죄자로서의 일탈 행위를 하고 살아갔을 뿐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백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경백의 이면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부당거래, 무너진 제국, 월정 상납 등이 있는데요. 제가 본 이경백의 이면은 사회의 부패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패균은 사람이나 동물 등 유기체에게 와서요, 약하거나 상처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세포들을 죽여나갑니다. 그래서 오물과 악취 등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죠. 이경백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를 점차 뇌물 등으로 또 성매매 등으로 썩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